자, 우리는 앞에서 fz 이퀄 z의 제곱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함수의 도함수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앞에서 정의에서 직접 구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에서는 미분 공식에서 z의 n승을 미분하면 n, z의 n-1승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앞절에서 배웠던 그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z의 제곱이었었으니까, 자, 이 예문은 fz는 이퀄 z의 제곱이니까 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f'z를 계산하면 당연히 z의 n승 미분한 방법을 이미 바로 앞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으니까 2z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 함수가 분명히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정말 만족될까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에요. 함수 fz는 이퀄 z의 제곱이니까 z는 x 플러스 i y였었죠. 이거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부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먼저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i의 그 2xy 다 전개하면 이거예요. 이제 여기가 실수부 u가 되고요. 여기가 허수부 v가 돼요. 자, 우리는 이 함수가 분명히 미분 가능한 함수였기 때문에 그러면 u하고 v 각각 편미분 가능하고요.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x하고 y에 의해서 주어진 이 함수 미분 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코시리만의 방정식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를 x에 대해서 편미하면 2x, 그리고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v를 y에 대해서 편미하면 2x 똑같네요. 자, 이제 우리는 u를 y에 대해서 편미합니다. u를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마이너스 2y, 그리고 이제 v를 x에 대해서 편미한 거에 마이너스 붙여봅시다. v를 x에 대해서 편미하면 2y 앞에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코시리만의 방정식 그냥 줄여서 CR로 표시할게요.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미분 가능한 함수는 이와 같이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이 우리는 이 함수를 미분한 결과를 앞절에서 배웠던 미분 공식으로부터 2z라는 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공식으로도 이게 구해질까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f'z를 우리가 ux 더하기 ivx로도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ux가 2x였어요. 자, vx는 자, 이제 요게 같으니까 vx는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2y잖아요. 2y예요. 자, 이거 2로 묶어내 볼까요? x 더하기 iy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x 더하기 iy가 바로 z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z가 2z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 공식으로 구한 결과랑 우리가 앞에 미분 공식으로 구한 결과랑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예문의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예제 2번을 통해서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미분 가능하면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은 주어진 함수가 미분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필요 조건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은 주어진 어떤 함수에 대해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만족하게끔 하는 그런 조건을 찾아봄으로 해서 어느 점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같은 예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함수가 우리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어딘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 함수 앞절에서 배웠었죠.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하고 나머지 점에서는 전부 다 미분이 불가능한 예문이었었습니다. 자, 이것을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z의 크기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i, 그리고 이게 u고 얘가 u예요. 그리고 얘가 v거든요. 왜냐면 이것만 있으니까 뒤는 형식으로 붙인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f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도대체 어떤 점이었을까? 이걸 확인해 볼 생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u를 x에 대해서 편미하면 2x, 그리고 v를 y에 대해서 편미하면 0이에요. u를 y에 대해서 편미하면 2y, 그리고 v를 x에 대해서 편미하면 0인데요. 따라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에 의하여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면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즉 ux 이퀄 vy와 동시에
uy는 이퀄 마이너스 vx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고 확인해 보니까 ux하고 vy가 같으려면 x가 0이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으려면 y가 0이어야 돼요. 따라서 이 말은 곧 z 이퀄 0예요. 다시 말해서 언제 미분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전기의 결과로부터 확인해 보니까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하고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원점을 제한 나머지 모든 복소평면상의 나머지 모든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시-리만의 미분 가능하면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해야 되고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되는 게 원점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자, 원점을 제한 나머지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게 맞다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원점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z 이퀄 제로에서 얘가 정말 미분 가능할지는 보장을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면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되지만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되는 점에서 원리함수가 미분이 가능했는지 불가능했는지를 알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점들은 당연히 미분은 불가능하다는 것. 구별이 가능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명제가 P면 Q다였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필요 조건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충분 조건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이 다음 절에서 우리는 충분 조건을 마저 학습해 봄으로 해서 코시-리만의 방정식과 미분 가능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3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3번은 다음같이 정의된 복수 함수가 있을 때 이 복수 함수의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찾았을 때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원점에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되는지를 조사하고 또한 주어진 복수 함수가 원점에서 미분은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다음같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각각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자, 이어서 원점에서 실수부도 허수부도 각각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주어진 복수함수가 원점에서 미분은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단계로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어진 복수함수 fz는 0일 땐 0으로 약속되어 있고요. 0이 아닐 때는 z분의 z바의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0일 땐 뭐 0이니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서 0이 아닌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이 아닐 때 주어진 복수함수 fz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z분의 z바의 제곱이란 뜻이거든요. z바의 제곱이에요. 자, 우리는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자신과 자신의 켤레복소수를 곱했으니까 크기의 제곱, 분자는 z바의 3승 이와 같이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복소수 z를 x 플러스 iy로 나눴을 때 z의 크기의 제곱은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고 z바의 3승은 x 마이너스 iy의 전체 3승이잖아요. 자, 이제 얘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 플러스 b의 3승은 a의 3승 플러스 3a의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3승이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a 대신에 x라 보면 되고요. b 대신에 iy라 보면 되잖아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3 x의 제곱 그리고 b가 여기는 iy예요. 그래서 iy 그 다음에 플러스 3 x b의 제곱이니까 iy의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의 3승이죠. iy의 전체 3승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 식을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해서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를 분리를 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자, 실수부 플러스 i의 허수부로 이렇게 분리를 할 생각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3xy 제곱이고 요 두 개가 바로 실수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 분자 부분의 실수부에 해당되죠. 그래서 x의 3승 마이너스 i점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3xy 제곱이에요. 3xy의 제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헛수부는 여기 i가 있고 여기 i의 3승은 마이너스 i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i가 있으니까 이걸 여기에서 i를 공통으로 보고 묶어내면은 여기 헛수부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i의 3승 마이너스 i인데 말씀하셔서 플러스 i잖아요. 얘를 먼저 씁시다. y의 3승.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i를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y예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y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전체 복수함수 fz에 0이 아닐 때 얘가 실수부에 해당되고요. 이쪽이 헛수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0일 땐 또 따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실수부를 이제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xy가 0이 아닐 때는 자, 여기가 x의 제곱 플러스 y 실수부에 해당되잖아요. x의 3승 마이너스 3xy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y가 0일 때는 당연히 함수가 0일 때 0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가 0이에요. 자, 그래서 실수부는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0이 아닐 때 이런 모양이 정말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에 x의 3승 마이너스 3xy제곱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일 때 0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헛수부, 뒷부분이 헛수부예요. 자, 헛수부를 v로 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v는 문제에서 이제 실수부, 복수함수의 실수부, 헛수부를 각각 UV로 표시를 했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도 XY가 0이 아닐 때, 자, 우리는 0이 아닐, 이걸 잘못 표시했군요. 자, Z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0이 아닐 때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자, 뒷부분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에 Y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Y가 되고요. XY가 원점이었을 때, 자, 여기 0일 때는 0일 때 0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헛수부가 이렇게 되는가 하고 봤더니 맞네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에 Y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Y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실수부하고 헛수부가 각각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원점에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각각 만족할까요?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원점이 아닌 경우 요 함수들을 편미분 한 다음에 영영을 대입하면 분모에 대해서 불능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 분학교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가 어떻게 푼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바로 미분에서 0을 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편미분 개수의 정의에 맞춰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U에 대해서, 자, 이제 두 번째, 자, 우선은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보일 생각이냐면 실수부 U에 대해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적용해서 UX가 VY하고 같은지, 또한 UY는 마이너스 VX하고 같은지 이거 역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동시에 다 만족할 때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점에서 조사를 했었으니까 UX 00를 계산합니다. 자, 이 말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의에 의해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델타 X분의 U 0 플러스 델타 X, 0 마이너스 U00잖아요. 자, 편미분계수의 정의에 맞춰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분모 델타 X가 되고요. U00가 0예요. 그래서 분자의 두 번째 항은 0고, 자, 이제 분자의 첫 번째 항만 계산합니다. 분자의 첫 번째 항은 XY에서 Y 부분이 0이잖아요. Y 부분이 다 0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0 더하기 델타 X는 델타 X예요. 그래서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여기가 0이에요. 뒷부분은 0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델타 X의 3승, 델타 X의 전체 3승, 마이너스 Y가 0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Y가 0이잖아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이거 번부수거든요. 분모의 분모를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을 해서 정돈해보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의 3승, 델타 X의 전체 괄호 붙입시다.
여기도 아예 괄호 붙여놓을게요. 이거 제곱이에요. 델타 x의 3승. 내항을 했으니까 델타 x 곱하기 델타 x의 제곱이라서 델타 x의 3승분의 델타 x의 3승이 됐습니다.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죠. 0이 아니까 약분 가능해서 이거 1이 나왔습니다. ux00가 1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vy00를 계산합니다. 리미트, 자, y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델타 y가 0으로 갈 때, 자, 이제 여기는 델타 y분의 함수가 v예요. u가 아니라 여기는 u라는 함수를 갖고 계산했다면 여기는 v라는 함수를 갖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v라는 함수를 y에 대해서 편입을 한 것이니까 여기는 v, 자, 변하는 것은 y좌표가 변하니까 0, 0 플러스 델타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시 v00가 됐습니다. 그런데 v00는 자, 이 밑에 있는 함수잖아요. 00는 제로니까 이거 할 필요 없고요. 요것만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델타 y가 0으로 갈 때 델타 y분의, 자, 여기도 잘 보세요. v라는 함수니까 요 밑에 있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xy 좌표를 써야 되는데 x가 0이라는 얘기니까 요거 0, 요거 0이에요. 대신 y 대신에 0 더하기 델타 y니까 델타 y죠. 델타 y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0이니까 사실 뭐 형식으로 씁시다. x가 0이니까 0.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델타 y에 y, 여기 델타 y를 대입하니까 그게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y 대신에 델타 y 대신에 델타 y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델타 y의 3승 마이너스. 자, x가 0이니까 여긴 0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v00는 제로였기 때문에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분모의 분모를 일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하니까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y가 0으로 갈 때 델타 y의 3승분의 델타 y의 3승분의 델타 y의 3승분의 델타 y의 3승이군요. 약분하니까 이거 1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조사를 해보니까 ux00가 1이었고요. vy00가 1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ux하고 vy가 원점에서 다 똑같이 1이 나왔기 때문에 아, 요거 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써서 표시를 해볼게요. 따라서 ux00가 1이었고요. vy00가 1이었기 때문에 일단 코시리만의 방정식에 이 하나는 일단 만족됐어요.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얘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uy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uy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얘를 계산했다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uy00를 계산합니다. uy00인데요. 역시 y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이니까 정의에 맞춰서 델타 y가 0으로 갈 때 델타 y분의 이제 함수는 u예요. u, 자, 변하는 것은 y 성분이니까 x 성분은 그대로 제로고 y 성분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u00가 됐고요. u00는 0이니까 요거 0이니까 할 필요 없고요. 자, 요것만 다시 계산합니다. 리미트 델타 y가 0으로 갈 때 델타 y분의, 자, u라는 이 함수에다가 x 대신에 0, y 대신에 델타 y를 대입하면 돼요. x 대신에 0 안 쓰겠습니다. 이제 델타 y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델타 y, y의 제곱이니까 델타 y의 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에 0, x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분자가 다 0이 나왔어요. 자, 번분수 내항분의 외항하는데 결과적으로 리미트 델타 y가 0으로 갈 때 델타 y의 3승분의 0이니까, 자, 이거는 무한소분의 무한수꼴이 아니에요. 이미 분자가 0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모는 0이 아니에요. 0에 가까워지는데 극한 구하기 전에 이미 분자 0이니까 0이에요. 그래서 uy00는 0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우리가 지금 보이려는 것은 uy하고 마이너스 vx가 같은지를 보이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vx00를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리미트, 자, 이제 x가 변하는 것이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델타 x분의, 자, 이제 v라는 함수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자, v, 자, 변하는 것은 x좌표니까 0 더하기 델타 x, y좌표는 그대로 제로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v00. 자, 이제 v00가 제로니까 이거 분자의 두 번째는 계산할 필요 없고요. 리미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를 이미 붙여놓고 이제 값을 비교하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이건 0이었고요. 자, v라는 함수에다가 y 대신에 0을 대입하고 x 대신에 델타 x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0 더하기 델타 x는 델타 x잖아요. 자, v라는 함수가 요거예요. x 대신에 델타 x의 제곱, y 대신에 0, 이건 0이고요. 근데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여기도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으니까 분자 0이 나와요. 분모의 분모를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을 합니다. 역시 번분수를 계산하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마이너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결과적으로 델타 x의 전체 3승분의 분자 0이라서 앞서 설명한 것과 똑같은 이치로 극한 구하기 전에 이미 분자 0이라서 0이고요. 0은 부호를 따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uy00가 0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vx00가 역시 0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번에는 uy00 이 값이 0이고 마이너스, 자, 이제 우변끼리 같으니까 좌변끼리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vx00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uy하고 마이너스 vx가 같고 ux하고 vy가 같았습니다. 원점에서.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니까 이 실수부하고 헛수부는 각각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복수함수는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였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그럼 미분은 가능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복수함수가 원점에서 미분은 가능한가요? 라는 얘기예요. 앞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코시 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된다고 해서 무조건 미분 가능한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연속이란 편도함수들이 연속이라는 조건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해석함수이면은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만족해요. 그러나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에서도 강조했었고요. 바로 이런 예문을 통해서 여기 성립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F'제로가 존재하나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함수 FZ가 Z분의 Z바의 제곱이었었죠. 자, 이제 함수 FZ가 이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그냥 미분해서 0을 대입하면 분모에 대해서 불능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미분계수를 구할 때도 정의에 의해서 구했던 것처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F'제로를 정의에 의해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델타 Z가 제로로 갈 때 델타 Z분의 F 제로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F0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항상 이런 문제들은 정의에 맞춰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분적 분학 교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다변수 함수든 뭐 미분계 일변수 함수든 간에 이와 같이 이렇게 0일 때와 0이 아닐 때나 나눠진 함수를 하필이면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복소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델타 Z가 제로 갈 때 델타 Z분의 이건 F0는 제로예요. 하나만 하고 여기가 F 델타 Z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델타 Z가 0으로 가는 경우를 자, 이제 복소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복소평면이 있는데요. 자, 델타 Z가 0으로 가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델타 Z가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델타 Z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자, 델타 Z를 순서상으로 표시한다면은 델타 X, 델타 Y인데 자, 여기 실수 축상에서는 헛수부에 해당되는 델타 Y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델타 X가, 델타 Z가 즉 실수 축상에 있을 때 실수 축상에서 원점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가 요 직선은 헛수부하고 실수부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주황색 직선이 있는 모든 복소수는 이 모든 복소수 델타 Z는 델타 X하고 여기 원래 델타 Y를 써야 되는데 Y하고 X가 같다고 썼으니까 여기를 델타 X를 써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주황색 직선상에 있는 이 복수 델타 Z가 이 y = x를 따라서 이렇게 원점에 가까워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란색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노란색 f 프라임 제로를 계산하죠. 노란색 요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거 다시 한번 써보죠. 리미트 델타 z가 제로로 갈 때 델타 z분의 f 델타 z인데요. 자, 이 델타 z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죠. 0이 아니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z일 때 이렇게 되니까 델타 z를 대입하면 델타 z분의 델타 z의 바의 전체 제거 이렇게 돼서 분모를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 정도라면 리미트 델타 z가 0으로 갈 때 이건 델타 z의 전체 제곱분의 델타 z의 바의 전체 제곱이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델타 z라는 것은 델타 x 플러스 i 델타 y를 뜻해요. 자, 요거를 이제 순서상으로 표시한 것이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실수 축상에 있을 때는 델타 y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y가 제로일 때 델타 z의 바나 델타 z나 똑같아요. 그래서 리미트 델타 z가 제로 갈 때, 자, 이 델타 z는 곧 이거 허수부가 없으니까 델타 x만 있어요. 이거의 제곱이고 켈레복소수를 취해봤자 어차피 실수 축상에 있는 거는 델타 z가 델타 x와 같으니까 바를 붙여도 델타 x예요. 그래서 이거 델타 x의 제곱과 같아요. 자, 이제 델타 z가 0으로 가면 당연히 델타 x도 0으로 가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니까 약분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1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f'0가 1이 나왔군요. 자, 이렇게 실수축을 따라서 접근할 때는 f'0가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이 주황색, 즉 여기 y x를 따라서 접근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델타 z가 제로 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자, 요 정도를 해본 결과는 이건 똑같아요. 이게 델타 z로 바꿔놨으니까 델타 z분의 델타 z의 바의 제곱이니까 이건 똑같고요. 법문석에서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더 씁시다. 델타 z의 전체 제곱 그리고 델타 바의 전체 제곱이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리미트, 자, 이제 요걸 계산하는데요. y x라는 직선상에 있는 복소수를 순서선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실수부 더하기 i 허수부로 표시한다면 델타 y가 곧 델타 x와 같으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델타 z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z 여기서 델타 z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델타 x가 0으로 가면 됐죠. 그래서 여기 그냥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델타 z가 0으로 가면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이걸 그냥 델타 x로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가면은 델타 z가 요거와 같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델타 z의 제곱분의 델타 바의 제곱인데요. 델타 x 그리고 플러스 i의 델타 x의 이거 전체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극한 구하기 좋게 이렇게 한꺼번에 제곱을 해볼게요. 델타 z의 바니까 여기다 바를 붙이면은 델타 x 마이너스 i 델타 y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제곱분의 제곱을 같이 써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실수축을 따라 접근했을 때 미분계수가 1이 나왔는데 y x를 따라서 접근한 극한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 보면 여기 델타 x 다 똑같죠? 델타 x를 묶어내겠습니다. 델타 x를 묶어내면 1 플러스 i가 되고 전체 제곱이잖아요. 분모도 제곱하고 여기도 델타 x 묶어내면은 델타 x 묶어내면 1 마이너스 iy가 되죠. 1 마이너스 ix죠. 1 마이너스 i죠. 정정합니다. 델타 x 묶어내면 1 마이너스 i가 나오니까 바깥에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입니다. 근데 얘는 이 극한에 영향을 받지 않죠. 얘에 대해서는 얘가 상수니까요. 근데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면 1 플러스 i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거 정도를 하니까 1 플러스 2i, i점 마이너스 1이고요. 1 마이너스 2i, 그리고 마이너스 2점은 플러스인데 다시 i점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는 2i분의 마이너스 2i 정도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약분돼서. 그래서 얘를 따라올 때의 미분계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실수축을 따라 접근할 때 미분계수 값은 플러스 1이니까 만약에
이 F'이 존재한다면 F'이 보다시피 극한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극한이 존재한다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실수축을 따라올 때 미분계수는 1이 나오는데 y = x를 따라서 올 때는 미분계수 값이 -1이 나왔으니까 다르잖아요. 이 말은 F'0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변수 함수 형태로 돼 있잖아요. 다변수 함수는 원점에 접근하는 모든 방법과 방향에 무관하게 극한이 똑같이 한 값을 가져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접근하는 방법과 방향에 무관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실수축을 따라올 때와 y = x를 따라올 때가 이 극한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즉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지금까지 코시리말의 방정식과 관련된 것을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이 다음 절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